궁금한 거 써놓은 거죠. 다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해볼게요. 오디션 꿀팁. 배우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 전지현 실물 어떤가요? 발음 교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야, 배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바카스 그 한 박스에다가 프로필 하나 이렇게 해서 얼굴에 철판을 깔고 다녔던 것 같아요. 진짜 이악 물고 미친 듯이 했는데 힘들다는 생각은 전혀 안 했거든요.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선배 배우 이지훈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덕소고등학교 졸업생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다 연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학생들이신가요? 네? 크게 자신 있게 얘기해 주세요. 네. 저희 학교에 근데 그런 반이 있어요? 동아리가 있어요. 악연, 동아리 이름 악연이에요? 왜 악연이에요? 그 안 좋은 이름 같은데? 당신을 만나실 있구나 그 나쁜 뜻은 아니고. 근데 이 사진 제가 진짜 싫어하는 사진인데 왜 이거를 이게 이게 제가 피곤할 때 찍은 거예요. 그 눈이 이렇게 쌍꺼풀이 이렇게. 네. 오늘 저는 사실 그 스승의 날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인사드리고 싶어서 선생님들 너무 안 뵌 지 오래돼가지고 뵈러 왔다가 이렇게 자리가 돼서 너무 저도 좋고 제가 막 다 설명해드리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또 있을 거지만 제가 그래도 이제 데뷔한 지 12년 돼서 그 생활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최대치의 정보나 얘기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갈게요. 이게 궁금한 거 써놓은 거죠. 다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해볼게요. 배우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 그냥 막연하게 저는 어릴 때 집이 IMF 맞아서 되게 가난했었거든요. 근데 원래 꿈이 체육 선생님이어서 체대를 갔었는데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체육 선생님을 안 해야겠다 하고 꿈이 없다가 군대에서 TV를 막 이렇게 보니까 배우들이 화려해 보이는 이면에 힘든 것도 있겠지만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배우로서 성공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했어요. 진짜 솔직한 것 같아. 이게 연기를 하는 게 너무 좋아. 내가 좋아하고 내가 관심 있는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돈 많이 벌고 싶어서 한 계기도 있고 그게 두 번째고 첫 번째는 그냥 연기하는 게 너무 행복해 보여서 그거였던 것 같아. 그리고 다음은 전지현 실물 어떤가요? 와, 저는 활동하면서 최고로 아우라가 있었던 여자 배우 누나이자 선배님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 반대편에 신혜선이라는 동생이랑 제 옆이 아마 이민호 형이었고 요 맨 앞이 이제 전지현 선배가 와야 되는 자리였는데 리딩 시작하기 한 3분 전에 스케줄 때문에 급하게 들어오셨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검은색 가죽 바지에 부츠에 흰 티에 청남방 같은 거 이렇게 걸치고 들어오시는 저기서 이렇게 뛰어 들어오시는데 그 뭔가 사람이 후광이 난다라는 게 그게 얼굴이 예뻐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분위기가 와 이래서 진짜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전지현 선배님을 좋아했으니까 촬영할 때 명동에서 전지현 선배랑 둘이 이렇게 걸으면서 촬영을 하는데 제가 그때 코트 하나만 입고 있었는데 선배님 저 추울까봐 이렇게 손난로 있거든요. 손난로를 저한테 이렇게 해주셨는데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막 달달 떨리는 거 있잖아요. 막 아무튼 그럴 정도로 진짜 예쁘시고 분위기도 너무 진짜 멋있고 그리고 너무 따뜻하세요. 다정하시고 되게 따뜻해서 탑스타가 돼도 나도 나중에 이런 자리에 올라가게 되더라도 후배들이랑 스태프들 이렇게 잘 챙겨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해주셨던 선배님이신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 3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를 이렇게 세상 밖으로 꺼내주신 그 학교 2013이라는 드라마랑 푸른바다 전설이랑 한 4년 전에 했던 건데 신세경이라는 친구랑 차은우라는 친구랑 저랑 이렇게 했던 신입사관 구혜령이라고 MBC에서 사극인데 그걸로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3작품이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 연기를 시작했을 때 어떻게 오디션을 보러 다니고 드라마에 출연하게 되었나요? 제가 제 프로필 사진을 만들었어요. 여의도에 아직도 있는데 그
사진관에 가서 증명사진 같은 거를 찍어서 컴퓨터 파일로 해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너무 시대가 좋으니까 뭐 인터넷으로 다 접수할 수 있잖아요. 그때도 인터넷 접수 가서 직접 접수 두 개 다 됐는데 저는 인터넷으로 안 했어요. 그냥 직접 가서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바카스 사가지고 바카스 그 한 박스에다가 프로필 하나 이렇게 해서 가서 문 열고 들어가서 드리고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하고, 야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근데 그만큼의 열정이 있어야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얼굴에 철판을 깔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냥 막 가서 아 안녕하세요 뭐 그리고 그럼 막 누구세요 이러면 아 그냥 저 연기하고 싶어가지고요 그냥 갖다 내놓고 아 저 진짜 오디션 한 번만 꼭 보고 싶습니다 막 이러면 처음에는 질려가지고 아 예 알겠어요 제가 꼭 연락드릴 테니까 가세요 막 이럴 정도로 오디션이 보고 싶어서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KBS 여의도 방송국 근처에 있으면 뭔가 캐스팅이 될 것 같아서 파스쿠찌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제 친구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야 거기에 KBS 감독님들이 연예인분들이 많이 간대. 아 그래? 그러면 오케이 압구정 알바 카페 다 접어 이러고 글로 갔죠. 그래서 파스쿠찌 면접을 보고 거기 들어가서 그런 쪽 분들인 것 같다라고 하면 괜히 옆에 가가지고 뭐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이러고 진짜 별의별 짓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오디션을 계속 보러 다니고 하다가 참 운 좋게 학교라는 드라마 감독님이 한번 봐보자 그래서 갔는데 갑자기 저를 보더니 눈이 너무 슬퍼 보인다고. 너 첫사랑 얘기해봐 이래서 연기 오디션을 본 게 아니라 1시간 20분 동안 제 첫사랑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첫사랑 얘기를 하다가 울었어요. 첫사랑이 너무 아팠거든. 그래서 감독님이 그거 보더니 이거 해 단역이야 단역 너 대사도 없어. 그래서 아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진짜 그냥 단역처럼 맨날 그 이종석 씨랑 김우빈 씨 그 동생들 뒤에 이렇게 따라다니는 양아치 같은 뭐야 숙기야 막 이러다가 갑자기 드라마 대본이 9회가 나왔다 그래서 아 이거를 지훈이한테 시켜보자 라고 해서 그렇게 처음 드라마에서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학교가 잘 돼가지고 지금까지 노력도 열심히 했고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이쪽 일을 열심히 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디션 꿀팁 좋다 이거. 고등학교 내신 몇이셨나요? 제가 아까 안 그래도 학생 생활기록부를 찾아봤는데 진짜 뻥이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수학은 다 가였어. 친구들은 지금 수미 안 가 이런 거 없죠. 나 때는 1등급이 수, 2등급이 우, 미, 양, 가. 그러니까 가가 최저 등급인데 수학은 다 가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 나 어떻게 살지 내가 수학을 이렇게 못했는데. 근데 체육이랑 도덕 그리고 근현대사, 정치 딱 요렇게 네 과목은 그래도 다 우, 수, 암기 과목은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디션 꿀팁은 여기 혹시 오디션 봐보신 분이 있어요? 아직 한 분도 없어요? 오디션을 요즘에 한국영화진흥위원회라고 코픽이라고 있어요. 또 거기 들어가거나 다른 그런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단편 영화 제작한다라고 이렇게 오디션 공고가 올라오면 무조건 신청하고 사진 프로필 뭐 거창하게 안 찍어도 돼. 그냥 일반 사진관 가서 그냥 내 사진 단정하게 하나 찍어서 거기 첨부해서 보내고 해서 만약에 이제 오디션을 한번 봐보러 와보세요 라고 가면 분명히 떨릴 거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오디션을 보시는 분도 이 사람을 처음 보기 때문에 그 분들도 떠세요. 서로 같이 처음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긴장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요. 이게 연기는 기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 사람 앞에서 주눅 들어버리면 내 거를 할 수가 없어. 아예 오디션도 현장도. 그렇다고 막 버릇없게 하라는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 앞으로 오디션 보면 100번 200번 그냥 떨어질걸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어떤 누구도 오디션을 봐서 한 번에 되는 사람은 정말 신인이 뭔가 운을 내려준 사람 말고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떨어지는 게 떨어져서 막 슬프다 이게 아니라 떨어지면 뭐 어때? 다음 거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가서 되게 당당하게 인사 제대로 상냥하게 잘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연기, 내가 준비하고 내가 생각했던 연기를 당당하게 하고 나오는 게 그게 제일 큰 오디션 꿀팁이고, 만약에 1차를 합격하고 2차를 합격하고 최종까지 갔어. 그럼 그때부터는 나는 맨날 이랬어요. 편지를 썼어요. 왜냐하면 다 똑같은 나이대에 똑같이 오디션을 보러 왔는데 그 어린 나이에 연기해봐야 다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20 몇 살짜리들이 무슨 내공이 있고 무슨 깊이가 있겠어 연기에. 다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이 드니까 내 간절함을 보여드려야겠다 해서 바카스 돈도 없어서 꼬질꼬질해서 갔을 거 아니에요. 진짜 막 머리 더벅머리에 막 꼬질꼬질하게 해서 갔는데 저 친구들보다 내가 좀 더 간절하게 보여야겠다 해서
일부러 바카스 같은 거에다가 포스트잇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거기 빼곡하게 편지를 막 써가지고 이렇게 드리고, 그래서 캐스팅 된 게 되게 많아요. 저는 그 간절함을 되게 잘 봐주신 감독님들이 진짜 많아요. 이 정도의 열정이면 내 작품 안에 들어와서 뭐라도 열심히 주어진 게 있으면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캐스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꿀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막 이렇게 너무 부담스럽게 막 바짓가랑이 잡고 이런 건 하지 말고, 그냥 편지 같은 거 포스트잇에 써서 드리면 충분히 내가 이거에 얼마만큼의 열정이 있고 마음이 있다라는 거 아시지 않을까. 네, 제 경험에 그냥 제 생각입니다. 발음 교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거 누가 적으셨죠? 아, 발음이 왜 세요? 저 발음이 꿈은 연극 명확하긴 한데 발음이 많이 안 좋아서. 아, 밥 먹었어? 해볼래요. 밥 먹었어? 밥 먹었어? 아, 이거를 저도 군대 갔다 와서 한예종에 계시는 선생님을 어떻게 이렇게 뵙게 돼가지고, 저도 발음이 안 좋았어요. 목소리도 되게 얇았고. 근데 이렇게 혀를, 아 이거 이렇게 민망하네. 혀를 이렇게 입 위천장의 앞니 끝 있죠. 여기다가 혀를 걸치고 이거를 이렇게, 이거 원래 되게 못생기게 해야 돼요. 하양하양아 아사에 해야 하나야, 이렇게 이 말을 할 때 혀가 여기 천장이랑 밑에를 제대로 찍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발음이 안 세요. 근데 저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 물론 이게 답은 아니지만, 배우가 연기를 했을 때 TV나 영화를 볼 때 아, 저 배우 뭐라고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들리면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발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혀 늘리는 운동을 좀 많이 해주고, 입 닫은 다음에 혀를 이게 안면 근육 풀어주는 운동이어서 이거를 좀 많이 해주면, 저 한 이거 6개월 했더니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샤워할 때든 뭐 지하철 타고 오디션 보러 갈 때 어디든 다닐 때든 간판에 뭐 이런 게 써져 있으면 가면 혼자 맨날 이렇게 했어요. 6개월을. 이거를 되게 많이 해주면 아마 발음 교정하는데 되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끼고 애가로 하고, 위에 낄 때는 위아래로 이렇게 벌려서 애기를 해야 돼요. 아하. 입 안 닫고 이 상태로 하랑가랑아 아삭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밑에다가 끼고 옆으로 다른 가장은 어떻게 해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주면, 장담하는데 딱 6개월만 지나면 발음이 진짜 좋아질 거예요. 정확하게 딱딱. 이거 좀 해결됐을까요? 네. 그리고 본인의 진로를 확신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군대에서 연기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 내가 될까? 왜냐하면 군대에서도 그렇고, 뭐, 아, 나 배우 하고 싶은데 라고 하니까 주변에서, 야, 배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뭐, 백도 있어야 되고, 뭐, 얼굴도 진짜 잘생겨야 되고, 별의별 소리를 막 다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해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내 인생인데 또 이래라 저래라 사공들이 많지? 이래서 그냥 내가 나를 테스트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전역하기 한 6개월 남았을 때, 휴가를 나왔을 때 강남의 교보문고 가서 연기 서적 책을 샀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아, 연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군대에서 TV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이제 막 저렇게 하는 게, 책 보면서 이렇게 계속 대입시키면서, 아, 저런 감정을 나는 이렇게 표현하겠구나 이렇게 하다가 성균관대학교 시험을 봐보고 싶은 거예요. 연영과. 그래서 군대에서 이제 컴퓨터방에 가가지고 연영과 그 지원을 했어요. 1차 합격해서 실기 시험을 보러 갔는데 실기 시험 결과적으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성균관대 교수님 세 분이 앉아 계셨는데, 맨 가운데 그 남자 교수님이, 제가 그때 사극 대사 독백을 혼자 준비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원하는 지정 대본이랑 그 대본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냥 가서, 아이 몰라, 그냥 내 할 거 하고 와야겠다 하고 가서 딱 했는데, 교수님 세 분이 다 붙진 않을 것 같대요. 근데 군복 입고 왔거든요. 전역하고 한번 연기해봐도, 한번 도전을 해봐도 될 것 같아. 그 말에 그냥, 아, 그래, 내가 가능성이 없진 않구나. 누군가 하나라도 나를 저렇게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내가 좀 더 노력하고 이거에 더 미쳐서 막 나를 개발하면 누군가 저 교수님처럼 나를 저렇게 봐주시는 분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계기로 더 확신을 갖고 미친 듯이 했던 것 같아요.
배우가 되는데 많이 힘들었나요? 이거는 어떤 분이 예. 저는 한 22살 때부터 생각했으니까 데뷔를 27에 했거든요. 저는 운이 좋은 케이스인데 5년 하면서 저는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어려서 그랬는지 아무튼 열정이 너무 가득해서 그랬는지 힘들다는 생각은 전혀 안 했거든요. 22살 때 마음을 먹어서 23살에 전역했으니까 딱 5년 동안만 나한테 배우에 대한 꿈에 대한 거를 유통기한을 5년만 두고 내가 5년 동안 진짜 이악 물고 미친 듯이 했는데 안 되면 이거는 내게 아닌가 보다 해서 데드라인을 딱 28까지 걸어놨었어요. 그래서 진짜 오디션을 미친 듯이 봤는데 처음에는 한 2년 차까지는 아무 연락도 안 오고 오디션 기껏해야 가서 딱 시작하면 다시 연락이 오는 것도 없었고 하다가 3년 차 때부터 조금씩 연락이 오고 1차 오디션을 합격해서 최종까지 가고 막 이러니까 사람이 이게 조금씩 더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27대 사실 이 학교라는 드라마 캐스팅 되기 전에 가문의 영광이라는 오디션을 봤었거든요. 그게 최종까지 다 돼서 이제 28까지 1년 남았는데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불안했는데 아무튼 운이 좋게 28 딱 되기 직전에 캐스팅이 돼서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저 하루에 알바 3개 했어요. 오디션 볼 때.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하고 여의도 신대방 거기서 친구 집에 얹혀 살면서 신문 배달로 먼저 시작해서 그리고 압구정역으로 넘어와서 거기서 카페 알바 오전 타임 하고 그리고 한 2시간 정도 시간 나는 거 이제 연기 선생님한테 한 2시간 정도 발음 발성 이런 것만 기초적인 것만 훈련 받고 그리고 저녁에 6시부터 11시까지 압구정 로데오에서 옷가게 아르바이트 이렇게 아르바이트 3개 하면서 진짜 힘들었어요. 힘들면서 아무튼 꿈이 있으니까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꿈이 있어서. 그리고 자신의 연기 능력에 대해 의구심이 들 때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의구심 들 때는 솔직하게 얘기해야겠죠. 그냥 저는 차에 타서 그 연기하다가 어느 순간에 뭐가 이렇게 꽉 벽에 막혀 있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 2번 있었어요. 그래서 차에서 엄청 소리 지르고 막 울고 방법을 모르겠으니까 다른 거를 시도해 봐야겠다라고 해서 내가 연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다른 회사의 신인 친구들이랑 연기 스터디 같은 걸 해서 아직 데뷔하지 않은 친구들이 준비해온 독백 혹은 연기 이런 거를 보면서 그러면서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카메라 앞에서 정형화된 연기를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내 연기를 봐도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막 싫고 난 좀 날것대로 하는 연기가 너무 좋은데 너무 이렇게 드라마 연기처럼 계속 돼가는 것 같아서 옛날로 돌아가려고 했던 뭘 안 꾸미고 좀 투박하더라도 감정 가는 대로 막 표현하는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본인만의 몰입 방법이 있나요? 뭐 딴 거 없어요. 그냥 아마 저뿐만 아니라 어떤 뭐 선배님들이던 배우분들 다 똑같이 그 주어진 시나리오나 대본 안에 상황에 몰입하려고 몸부림치거든요. 그냥 딱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게 있으면 자꾸 상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상황 안에 들어가면 나라면 어떨까? 왜 이 사람은 이럴까? 그게 계속 되면서 몰입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우가 되기 위한 덕목 3가지가 궁금합니다. 덕목 글쎄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미쳐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딴 거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데뷔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내가 배우가 될 수 있고 나 혼자 배우는 할 수 없잖아요. 나와야 되고 캐스팅이 돼야 되고 TV나 영화 또 매체로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배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면서 정말 별의별 방법을 다 썼거든요. 오디션 보러 가면 연기에 대한 준비는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 120% 준비를 해서 가고 그 다음에는 간절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디션 보러 가면 현장 대본이라고 해서 요만한 거 하나 나와요. 그리고 아니면 며칠 전에 지정 대본을 주던가. 근데 그 대본 하나로 이 사람의 연기를 다 볼 수 없거든요. 근데 간절함이 나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열정, 간절함. 배우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일 슬펐던 일 혹은 제일 기뻤던 일을 일기처럼 써서 내 얘기니까 내가 내 얘기를 정말 앞에 있는 사람한테 할 수 있잖아요. 독백처럼 앞에 말할 사람이 없으면 인형을 두고라도 인형 앞에다가 계속 말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훈련을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그건 참고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에 더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매력과 자기 개성에 대한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야, 너 같은 얼굴은 연기 못해. 근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연기를 하고 싶으시면 영화 많이 보고 연극도 많이 봐보고 드라마도 많이 보고 그러면서 내가 이 상황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표현할까를 자기 방식대로 좀 표현을 해보면서 성장해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말 배우에 대한 꿈이 있으면 누가 제 3자가 옆에서 봤을 때 야, 너 진짜 미쳤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내가 노력하고 움직여야 누군가 나를 봐준다는 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나를 안 봐줘.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 누군가 날 봐주고 날 캐스팅하고 날 써주지, 그냥 내가 나 혼자 배우야 이러면 절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꿈이 있으면 겁먹지 말고 그냥 막 부딪혀요. 많이 부딪히는 사람이 가장 많이 성장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울어보고 많이 웃어보고 많이 아파보고 좋은 일 힘든 일 다 겪어보고 경험치가 쌓여야 그게 배우로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무튼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가 최선을 다해서 얘기를 한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말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재밌게 얘기해준 이지훈 선배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꽃다발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이고. 준비한 겁니다. 자, 여기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마워. 네, 너무 고마워요. 와, 야, 이런 거를 받아보네. 야, 이거 감사합니다. 집에다가 잘 놔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